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보훈 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가 지난 10월 3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의 초, 중등 및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1개 팀이 공모에 참여해 상위 30개 팀에게는 시상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수업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보완한 뒤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배움터와 일선 학교 등 온 오프라인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상설 전시 안내 앱을 개발해 지난 10월 4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 앱은 특히 시각장애인과 어린이들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쉽고 편리하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게 개발됐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안내 음성은 국내 첫 시각장애인 아나운서인 이창훈 씨가 녹음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앱은 앱 장터에서 임정기념관 해설을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제대군인 주간 행사가 지난 10월 4일부터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 제대군인 주간은 법제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제대군인에 대한 존경을 뜻하는 리스펙과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뜻하는 스펙 재설계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리스펙 제대군인이라는 표어 아래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첫날 거행된 기념식에서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통해 제대군인들에게 자긍심을 드리면서 국민과 기업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예우하며 지원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0월 5일 국가유공자 하재헌 선수를 찾아 함께 훈련에 참여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재헌 선수는 지난 2015년 DMZ 수색작전 중 북한의 목함 지뢰로 두 다리를 잃어 2019년 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에는 수술과 재활치료 끝에 장애인 조정선수단에 입단해 조정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상위 국가유공자를 위해 재활체육사업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선수 육성은 물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2022 제대군인 정책 발전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신상태 재향군인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정책과 병역 의무 이행자 지원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정책 개선 사항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제대군인 주간이던 지난 10월 5일 판교 LIG 넥스원 주식회사에서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구본상 LIG 넥스원 회장, 김지찬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대군인 출신 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총 32개 기업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과 인증기업 수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국 소속으로 참전해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국내 참전 용사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6.25 전쟁 참전 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만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국방부, 국가기록원, 참전국 대사관들과 적극 협업해 참전국에서 훈장을 수여받은 참전 용사들을 파악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위의 순직 경찰관이 안장된 경남 함양군 경찰묘지가
경찰묘역 중 처음으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묘소 봉분과 비석, 둘레길 등 묘역을 정비하고 진입로 보수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인류보훈 동행 2호 주택이 선정됐습니다. 인류보훈 동행은 국가보훈처와 전경련, 한화그룹 방산 4개사가 함께 총 8가구에 2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순직 경찰관 고정옥성 경감의 배우자 주택입니다. 고정옥성 경감은 지난 2013년 3월 자살 시도자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졌다가 실종돼 순직했으며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외벽 보수와 지하실 단열 창호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5박 6일 동안 미국 등 3개국 유엔사 복무장병과 가족 등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방한단은 국립서울현충원과 판문점, 전쟁기념관, 평택주둔지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등을 둘러보고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는 물론 유엔사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으로까지 국제보훈의 범위를 확대해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24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과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훈처장은 축사를 통해 청산리 대첩은 국권 침탈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독립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로 김좌진 장군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는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역대 한미연합군 사령관과 방한 중인 유엔사 주한미군 복무장병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국제보훈정책 방향과 유엔사 복무장병 예우 방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제보훈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위로 방문과 함께 예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0월 26일 귀환 국군포로 김성태님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문을 계기로 국가보훈처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안장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한방 의료지원 서비스와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해 귀환 국군 포로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방침입니다. 안중근 의사 의거 제113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김황식 안중근 의사 숙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숙모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안중근 의사 순국 당시에 중국 현지 신문 기사를 처음으로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가보훈처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이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 필요한 입증 사료 수집을 위해 독립운동 3만 3천여 매를 발췌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굴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사에는 안 의사의 유해를 한국에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일본 당국이 거부한 사실과 안 의사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의 생전 독립운동 활동과 사회장 거행 등이 서술돼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 2,000여 명을 확인해 이 중 미포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어머니들로 구성된 5월 어머니집 회원들이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서울 지역 보훈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지난 8월 5월 어머니집 방문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어머니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탐방에는 5월 어머니집 회원 25명이 초대되었으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관람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11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